안녕하세요. 중랑구 착한 실용음악 학원입니다. 발성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모든 분들의 말이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해 소지가 많은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인 것을 한번 골라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입 크게 벌려라. 들어보셨죠? 일단 초보든 아니든 어쨌든 입을 크게 벌리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아주 모호한 얘기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자, 입 크게 벌려라 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이거를 무조건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나 수많은 가수가 그렇지만 성시경님을 보더라도 입이 그렇게까지 크게 벌리나? 라는 생각을 아마 드실 거예요. 라이브 같은 거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입의 크기랑 발성이랑 뭐 무조건 연관이 있긴 하지만 모두가 다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입이 크게 벌려야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요. 또 벌리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벌려야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아주 과장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강생분들도 오시면은 어떤 분들은 저처럼 약간 웅얼웅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근데 이분들이 훨씬 더 명료도가 높습니다. 발음에 대한 명료도.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어머니께 많이 혼났는데 말을 좀 뱉어라. 안으로 웅얼웅얼 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고치려고 해도 쉽게 고쳐지진 않더라고요. 물론 뭐 신경을 쓰거나 그러면 괜찮긴 한데 신경을 안 쓸 때는 이렇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수강생분들은 또 이렇게 아주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입이 훨씬 큽니다. 말을 해도. 또 하나 입이 그냥 크신 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가수는 정은지라는 가수가 또 입이 굉장히 크죠. 소희양 가수도 마찬가지고 크고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벌려도 우리가 거의 최대치로 벌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그런 분들은 입을 크게 벌린다기보다는 입이 일단 큰 거죠. 거기서 이제 크게 벌려야지 작게 벌려야지 이거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비기너 분들께서는 무작정 입을 크게 하면은 소리가 가늘어져요. 자, 이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 입이 만약에 이만큼 벌렸어요. 그러면은 목구멍은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죠.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입이 이만큼 벌어지면 목구멍은 좁아져 버립니다. 신경 안 쓰면 거의 100% 좁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하품할 때는 목구멍도 많이 열고 입도 많이 열어요. 근데 소리를 낼 때는 입을 크게 벌리면 목구멍은 오히려 좁아집니다. 그러면은 아주 쨍한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발성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입을 작게 벌렸다. 그러면은 많은 확률로 안쪽이 넓어져요. 안쪽이 넓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소리가 풍성해지긴 하는데 이거는 후두의 하강을 또 야기시킵니다. 그럼 후두의 하강이면 성대가 또 벌어져요.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성대는 모여서 많은 수의 떨림을 떨어야 이제 고음이 되는 건데 후두가 내려가 버리면 성대가 덜 붙기 때문에 압력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리가 이제 커지게 됩니다. 입을 크게 열건 닫건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이즈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예 진짜 턱을 악물고 노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열어둬야 돼요. 왜냐면 보컬 트랙이라고 하죠. 포먼트가 있는데 소리는 왜곡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 부분이고 이게 이제 입 부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은 성대가 만약에 여기 있었다. 진동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 1차 왜곡이 일어나요. 2차 왜곡이 일어납니다. 성대가 아무리 잘해도 어차피 우리 몸은 왜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왜곡 중에 입을 만약에 조금 더 확장해서 연다. 그러면은 이 3차 왜곡은 우리가 조금 막아줄 수가 있어요. 3차 왜곡은 어떤 거냐면 성악가들이 보통 많이 하시는데 실용음악은 입모양이라는 게 없죠. 근데 성악은 약간의 입모양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고 입술이 앞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걸로 인해서 소리를 좀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입을 좀 비켜주면 이거는 열어준다기보다 소리가 나갈 때 소리가 잘 나가도록 왜곡 없이 나가도록 비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냥 무작정 크게 벌린다. 그러면 이제 후두강이 좁아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앙 다물고 노래한다. 그러면 아예 나가지 못해요.
소리는 부딪히면 회절하는 거 알고 계시죠? 더 많은 왜곡을 야기하고 그 다음에 입이 작을수록 이 성대 부하는 더 커지게 돼요. 대부분의 분들이 목소리니까 목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올릴 수 있을까 하고 으악 하고 지르는데, 그렇게 질렀을 때 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하고 노래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입 크게 벌려라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작정 큰 건 안 좋다. 이를 악물고 하는 것도 안 좋다. 어떤 게 제일 이상적이냐면 내가 성대에서 만든 소리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빠질 수 있도록 입이 비켜주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악물고 노래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입술이 잘 안 움직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주 많은 확률로 한 3분의 1 정도의 튠이 로스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반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반의 반음 정도가 떨어져요. 이 네모에 딱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면 이 네모보다 요 정도 떨어져서 노래를 녹음이 되는 경우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음이 안 올라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뇌에서 성대한테 몇 번 떨어라 그러면 성대가 알겠다, 1초에 내가 몇 번을 떨게 하면서 그 음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공간이 더 넓어져 버리면 그 음색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조금 낮아져요. 이건 나중에 그 보컬 튠 하는 수업 한번 해볼 건데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높은 분들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한 이쯤, 똑같이 한 3분의 1쯤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과호흡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음을 부를 거야. 근데 호흡을 더 많이 싣게 되면은 이 음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높은 거랑 낮은 거랑. 그러면 사실 높은 게 듣기가 더 괜찮아요. 이렇게 조금 낮아버리면 계속 모자른 느낌, 뭔가 찝찝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어두워지고. 여기보다 조금 더 밝으면 틀려도 이것만큼 기분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딱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사람이 음정을 그렇게 딱 맞추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노래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노래는 기본기라는 게 없어요. 굳이 있으면 뭐 음정하고 박자 뭐 요 정도, 아니면 뭐 발성. 근데 기본기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음정 딱 맞추기 진짜 어렵고 박자 딱 맞추기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발성도 온전하게 쓰기는 뭐 어려운 건 다들 아시죠? 이 부분은 약간의 노력과 연습과 견제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은 훨씬 좋아져요. 이 부분은.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내용 신경 쓰고 그다음에 뭐 호흡 신경 쓰고 뭐 발성 신경 쓰고 하다 보면은 이 음정 박자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음정 박자 안 맞는 분들이 훨씬 더 이상하게 들려요. 노래를 잘해도. 음정 박자는 꼭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게요. 입 크게 벌려라 말고 배에 힘 줘라. 예, 이거는 입 크게 벌려라와 못지않게 레슨에서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죠. 자, 배에 힘 줘.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마찬가지예요. 맹목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입 크고 배에 힘 좋은 사람들은 다 노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아마 전전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수영으로 예를 들면 좋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강제로 부모님께서 남자는 그래도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방학 내내 아마 수영을 다녔을 거예요. 처음에는 막 진짜 맞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수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물안경 없으면 못합니다. 물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럼 자, 수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몸에 힘 빼라. 그러면 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수영 못하는 분들이 만약에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곳에 던져두고 힘 빼. 그러면 뜰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남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힘을 빼는 걸 알아요. 그 수영을 못하는 분들은 몸에 힘 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물에서 힘을 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무조건 당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떤 예인지 한번 볼게요. 배에 힘줘는 너무나 많은 정말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꼭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에 힘주고 노래하는 거, 이게 아니라 발성적으로 어떤 테크닉이 완성이 될 때쯤에 배에 힘이 들어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입 모양하고 그 다음에 공명과 성대 조절, 호흡을 쓰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지그시 배가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는 게
1번이 아니에요. 배에 힘 준다고 해서 노래 다 잘할 수 없어요. 이건 뭐 알고 계시죠? 어떤 분들은 배에 힘을 주면은 좀 괜찮을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을 수 있는 확률은 제 생각엔 100분의 1이에요. 배에 힘을 너무 안 줘서 소리가 너무 작거나 이런 분들은 배에 힘 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커지긴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배에 힘을 줘서 짱짱한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닐 거예요. 큰 소리를 내려고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배하고 성대하고 공명하고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서가 이게 아닌 거죠. 자, 이 순서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우리는 압력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 압력은 뭐냐면 만약에 이만한 굵은 빨대가 있었어요.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빨대를 거쳐서 나가겠죠. 똑같은 빨대인데 여기다가 연장해서 약간 이렇게 생긴 빨대를 달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 여기서부터 좁아져 버립니다. 이게 병목 현상하고 똑같아요. 그 교통체증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3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1차선으로 이렇게 딱 바뀌었을 때 여기서 정체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압력하고 비슷한 역할이죠. 고르게 나가야 되는 게 많은 양이 한 번에 좁은 데로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물줄기는 이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압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소리는 커지는 거고 그 압력을 당연히 이용해서 노래를 해야 돼요. 압력 없이 노래해라, 목에 힘 빼고 노래해라 이러면은 정말 진짜 힘없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없는 소리를 연습하려고 발성을 연습하는 건 아닐 겁니다. 대부분이 큰 소리, 높은 소리, 굉장히 좀 고음을 되게 파워풀하게 내거나 박효신님 같은 그런 좀 약간의 허스키가 동반된 호흡 섞인 고음 뭐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엠스터맥스 이수님처럼 굉장히 또 약간 남자다운 그런 파워풀한 그런 소리를 내려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뭐 전혀 연구가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한테 물어봐도 배에 힘 주면 노래 잘하게 되나요? 그러면 아닐 거라고 전 생각해요. 배시시 웃으실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에 힘을 주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압력을 잘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고음 올라갈 때는 당연히 압력이 생기죠. 성대가 좁아지니까. 이 좁아지는 거를 얼마나 잘 풀어 나가는지 이게 진짜 딱 붙으면은 이 틈을 뚫고 지나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느슨하게 붙으면은 음은 올라가는데 공기도 같이 섞여 올라갑니다. 이만큼의 호흡이 있어요. 우리는 폐가 크니까 그러면 폐에서 여길로 다 그냥 아주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은 당연히 여기는 마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질병이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소리 많이 내서 상하는 거거든요. 낮은 음이건 높은 음이건 상관없이 낮은 음도 굉장히 많이 부르게 되면 또 목이 상해요. 말만 해도 뭐 목은 상하게 되는 거니까. 이 통로로 다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배에서 유지를 하면 좋아요. 횡격막이 우리가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알고 계시죠? 사실 내려간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치형으로 있다가 일자로 약간 펴지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내려가는 걸로 일단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 횡격막은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배에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그냥 힘을 쭉 뺀 상태에서 그냥 호흡을 진행시키면은 당연히 여기에 몰빵이 되는 겁니다. 공기를 가두고 있는 원상복구를 조금 이 배의 근력으로 막아줄 수 있다면은 약간 여기가 진공 상태처럼 이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숨 쉬고 으아 하면서 목구멍은 좁히고 호흡은 으악 해갖고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소리는 이렇게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성대를 조절해 가면서 조금씩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당연히 연동을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고음을 낸다 그럼 그만큼에 대한 힘을 지그시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저음이다 아니면 피지컬로 내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편안한 음이다 그러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편안하게 부르셔도 됩니다. 근데 고음 되면은 배에 힘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배에 힘을 주면 배만 힘을 주기가 어려워요. 목도 같이 들어가고 목의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고 뭐 얼굴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횡격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원상복구 되는 것을 복근으로 살짝 지그시 누른다는 개념으로 목은 너무 조이진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그 음을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만 열어놓고 공기를 내보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고음인데도. 보통 목을 조이지 마라, 성대를 조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을 조이고 성대를 조이는 게 우리가 고음을 하는 일이에요.
당연히 조여야지 고음이 되는 거고, 이걸 풀어버리면 고음이 안 되죠. 바람이 나가버리니까 저음하기에 더 유리한 성대가 되는 거죠. 조이긴 조이는데 이 안에서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음은 호흡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대가 만들어내는데, 성대에서 훨씬 더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냥 팍 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듯한, 공기를 들이마신 상태에서 가지고 있다, 이 느낌, 여기서 내가 필요한 만큼 지그시 누르면서 꺼내 쓴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대에서 나중에 이제 공명으로 갈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순서를 계속 기억하시고 노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호흡 잘 올라오고 과압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잘 올라와서 성대에서 컨트롤 잘 하고, 그 다음에 공명으로 이제 소리의 확장 약간 인지하시면서 노래를 하셔야 노래가 훨씬 더 좀 좋아져요. 그리고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녹음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수강생분들도 거의 올 때마다 녹음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녹음한 다음에 도망가요. 그럼 제가 막 잡으러 가고 막 그러거든요. 틀려고 그러면 자기 목소리를 못 듣겠대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건 좋은데 내 목소리는 듣기 싫다, 이건 되게 이상한 얘기죠. 그만큼 우리 목소리는 이거는 되게 좀 철학적이고 이상한 얘기긴 한데, 내 목소리를 내가 평생 못 듣고 죽어요. 내가 아라는 소리를 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과 제가 듣는 것은 아예 다른 구조입니다. 이거 뇌 통해서도 나오고 나의 몸에서도 울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의 온전한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녹음해서 듣는 것도 사실 온전한 제 소리를 듣는 건 아니죠. 이게 이제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한번 컨버터가 된 다음에 듣는 소리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할 수 있어요. 내가 평소에 듣던 나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남들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노래를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녹음을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는 그런 소리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게 거울이 되는 거죠.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거울을 봐야 돼요. 아까랑 똑같은 얘기로 나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없어요. 얼굴에 뭐 묻었지? 그러면은 보통 이제 손으로 만져보거나 아니면 거울을 보게 되는 거죠. 녹음이라는 거는 보컬의 거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자, 오늘도 아주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중요한 거, 맹목적인 것은 대부분 웬만하면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배에 힘을 주고 입 크게 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노래에 도움이 되지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딱 입만 크게 벌리고 뭐 배에 힘 주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노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착한 실용음악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